예, 금하고 팔라듐 좀 금속 좀 보시겠습니다. 지금 요즘에 팔라듐이 많이 올라서 이제 팔라듐 인버스가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. 그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금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입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뭐 아직 뭐 글쎄요, 단기로는 조금 신호가 애매하죠. 아직 요 신호도 안 났습니다. 그래도 나중에 요 신호가 좀 나게 되면 조금만 더 오르면 살짝 난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에요. 아직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나긴 날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단기긴 해서 그래도 여기를 좀 돌파하면은 조금은 한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매수를 한번 해보고 다시 깨면 다시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너무 멀죠. 이거 너무 멀고. 그리고 근데 이게 습성이요. 근데 그 선물 플레이를 하면은 상승하기를 해도 보통 또 이렇게 또 눌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. 그죠? 만약에 눌린다면은 꼭 요 쌍바닥을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를 지지가 되게 돼서 예를 들어 옆으로 좀 퉁퉁 튀기면서 지지를 여러 번 보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.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확실하게 벗어나면서 오르게 되는 거죠. 그죠? 여러 패턴을 보는데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. 예, 좀 보겠습니다. 금에 비해서 은은 좀 덜 떨어졌고요. 그리고 구리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. 그죠? 구리는 오르고. 그러니까 제가 투자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ETF 투자하는 분은 금은구리 상방, 석구구, 팔라듐 하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팔라듐이 좀 오르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있죠. 좀 구리랑 팔라듐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구리는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구리가 좀 많이 올라서 구리를 조금 은하고 금으로 조금 더 옮기고 있습니다. 상방을요. 금은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금은 하락시로 난 다음에 금과 은을 좀 줄이고 그죠? 줄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라듐 하방을 안 줄여놔가지고 원래는 이게 맞추기로 하면 이것들 좀 줄였어야 되는데 저는 안 줄이는 바람에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지금 장기국채 인버스로 얻은 수익을 지금 팔라듐으로 다 까먹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장기국채 인버스도 장기국채로 미국채 또 국채로 검색하면 인버스가 있는데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분할로 저는 이제 조금은 이득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 있고요. 팔라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팔라듐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급등해서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뭐 하루 단위로 급등. 원래 여기를 넘게 되면은 좀 줄이는 인버스는 좀 줄이는 게 정석입니다. 이건 사실 상승 신호인데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오히려 방향 전환을 위해서 가끔 쓰는 전략이기도 해요. 가파르게 오르고 원래는 윗꼬리가 더 많이 달리면은 이렇게 하다가 방향 전환할 때 가끔 확 올리고 이때처럼 확 올렸다가 그 다음에 꼬리 달면서도 한 번 더 올리고 굳이 그 다음에 뚝 떨어뜨리는. 근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. 만약에 그래서 이후의 대응은 만약에 여러분 여기를 나중에 여기가 최고점이죠. 여기를 추가로 넘고 근데 보통 요게 오른 다음에 그 전고점을 넘은 보통 한 3, 4일 이내 살짝 넘었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락전 이런 식으로 급락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면은 한 번쯤 조금 인버스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를 지지하게 되게 되면은 인버스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두 지점으로 나눠야 되는데 하루에 대응하면 안 되고요. 좀 며칠을 거쳐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고점을 넘은 다음에 일주일 이상 위에 있으면은 상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주일 이상. 그죠? 근데 일주일 이상도 못 있고 금방 하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패턴만 기억하시고 단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쪽 위에서 지금 이 지점 위에서 오래 한 일주일 정도 버티면은 이거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방향전환 하려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집니다. 지금 이게 너무 방향전환을 위해서 올려서 무리한 하방 투자자, 선물 투자자를 마진콜 시키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 하는 거면은 조만간 여기를 다시 깨게 될 겁니다. 다시 깨게 되면은
오히려 조금 하방을 한번 늘려봄직도 해요. 제가 볼 때 추가로 높은 가격에서. 그러나 여기를 지지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줄이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. 만약에 2단에서 더 추가로 오르게 되면은 막 오르게 된다.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하고,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은 이 위에서 놀게 되면 추가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보통은 3일 내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고점하고. 저는 솔직히 여기서 넘는 듯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는 솔직히 하락으로 가나 생각했는데 또 다시 올리네요. 이게 근데 그런 면도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이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, 뉴스 모든 뉴스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이제 백화점에 조금 많이 여성들이 뭐를 사듯이 남자들은 오히려 뭐 유흥비나 그런 거를 아껴서 좋은 차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. 잠시적인 현상인지, 그래서 진짜로 팔라딘이 오르는 건지. 그래도 이 오르는 패턴이 조금 그렇죠, 그죠? 오르는 패턴이 뭐 굳이 뭐 며칠 새에 이렇게까지 그러겠어요, 그죠? 그래서 혹시 하락 전환을 위한 페이크는 아닌가 보고, 그런 조짐이 보이면 오히려 팔라딘 인버스를 더 늘리는 전략으로 한번 갈 예정에 있습니다. 그 외에 선물 투자자분들 플래티넘 ETF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 같은 방안을 말씀드린, 금은 구리 상방, 팔라딘 하방, 그렇게 말씀드린 거, 인버스 말씀드린 건데, 선물 투자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사실 위험합니다. 이거 한 10억 이상 있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할 수가 없고. 그런데 이렇게 뭐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요즘에는 팔라딘 많이 오르겠지만 그전에는 플래티넘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.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신 레버리지 많이 쓰지 마세요.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은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이게 마진콜 당합니다. 만약에 더 오르면 마진콜 당한다. 그런 식 투자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요.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. 네. 레버리지를 쓰려느니 차라리 그냥 ETF, 플래티넘 투자 못하더라도 ETF로 가시는 게 낫고요. 그죠? 그리고 질문 중에 왜 팔라딘 화방을 투자하냐는 질문이 있으신데요. 월봉을 보시면 좀 설명이 되는데, 너무 올랐어요. 팔라딘이 너무 올랐는데, 경유차 규제로 휘발유차 촉매 때문에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엄밀히 있는 플래티넘도 여러분 휘발유차 촉매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설비만을 바꾸면 되는데, 근데 가격차가 계속되면 설비가 바꿔져서 플래티넘과 팔라딘 가격차는 줄어들 거예요. 그러니까는 선물에 제가 플래티넘 상방, 팔라딘 화방 얘기하는 것은 그 둘의 이격에 투자하는 겁니다. 예, 그거는 영원히 지금 플래티넘은 1200불 근처고, 그죠? 팔라딘은 지금 2600불 근처인데 이 이격이 계속 벌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할게요. 이 이격이 긴 기간 벌어진다.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휘발유차 촉매를 플래티넘으로 바꾸는 설비를 자동차 업체들이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전기차가 좀 장기적으로 온다면, 전기차가 많이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이 휘발유차, 기름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, 그렇게 보시는 분은 팔라딘 화방을 조금 일부 적립식이라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죠. 적립식도 괜찮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팔라딘 그 휘발유차 촉매도 줄어들게 되겠죠. 수요가 당장 닥치진 않은 일일 수 있지만요. 그러나 팔라딘 하방만 투자한다는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우려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금은 구리 상방하고 같이 투자하는 건데, 구리는 너무 오르고 금은이 하락해서 요즘엔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금은을 분할로 좀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, 아까 말씀드린 거기를 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늘리던지, 아니면은 쌍바닥 쓰리바닥 나오면 좀 더 많이 늘리던지, 그런 정도의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글쎄요, 이거 선물놀이 때문에 방향전환하라고 그런 건지 실제로 수요가 늘어난 건지,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이거 차트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여기 넘고 지지되면 무조건 인버스 줄이는 방향으로, 전량까지는 아니어도 좀 일부 줄이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되면은 줄이고, 뭐 그런 식으로 두 지점 손절을 좀 보면서 가되, 하루에 대응하지 않습니다. 꼭 2, 3일은 넘다가 보통 일주일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다시 하락하는 경우, 이런 패턴이 또 꽤 있다. 그것만 좀 염두에 두면서 손절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